여러분은 지금 못된 새의 주간시황을 보고 계십니다. 영상 제목이 주간시황, 주식시장 상황 몇 분만 알아보자가 아니라서 매주 주말마다 올라오는 시황 영상이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생기다 말아서 무슨 일이 생겼고 그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주식시장이 하락할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서 제목은 이렇게 달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 뭔지, 그리고 저는 뭘 기다리고 있는지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다리다 눈 빠질 뻔했는데 드디어 지난 5월 19일 날 화요일을 기점으로 약달러 기조가 슬슬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던 외국인의 매도가 멈췄고 우리는 박스권을 탈출했었고, 금요일 날 외인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조정은 받긴 했지만 지난 박스권 상단을 지켜낸 걸로 정말 아직은 박스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라서 주식시장을 보고 경제를 판단할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을 보고 주식시장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주가창을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주객이 바뀌고는 하는데, 하여튼 가끔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정책도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양대 축 중에 첫 번째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커지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성장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등으로 인해 풀리는 돈 때문에 발생하는 유동성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하거나 하면 시장에 돈이 풀려서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져서 기업 이익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에 돈이 마르면 주식시장은 좀비가 되죠.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기업이 성장하고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주가 상승과 유동성 회수로 인한 주가 하락 압력이 서로 대립하게 되고, 성장과 유동성 회수 둘 중에 힘이 더 강한 쪽으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성장이 강하면 올라갈 거고 유동성 회수가 강하면 내려갈 거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약달러, 그리고 이 약달러로 인한 외국인의 기회는 성장과 유동성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약달러는 우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그렇다고 나빠지지도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하고 있어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자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 상황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대로인데 언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왔던 게 불과 반년도 안 된 얼마 전 작년 말인데요. 작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1차 종료가 되니까 약달러가 시작이 됐고, 약달러가 시작이 되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왔고,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약 한 달 만에 코스피는 150포인트가 올랐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를 방금 이야기한 개념을 적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카드에서 보이는 팩트풀리스에서 우리 한스가 걱정한 5가지 위기 중에 세계적 유행병이 생깁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제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설명드릴 때 여기서 나온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정말 편해지실 내용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긴 만남을 위해서 한번 꼭 봐주시고요. 한스가 걱정한 5가지 위기 중에 세계적 유행병이 생기니까 이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제 셧다운,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할 거고, 이런 조치를 하다 보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버는 돈이 줄어들고, 기업이 버는 돈이 줄어들면 기업 이익이 나빠지고, 기업 이익이 나빠진 회사들 중에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들은 부도가 나고,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어게인 1926 대공황이죠. 자, 이렇게 성장의 측면에서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미 연준은 시장을 달리기 위해서 유동성 측면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시장이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연준은 4월 9일 2조 3천억 달러 규모로 기업 대출과 투기등급 회사채인 정크본드까지 매입하기로 하면서 경제정책의 유동성 측면에서 코로나 대응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장 측면에서는 완전히 망했죠. 진짜 망했죠.
성장 측면에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주니까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실적이 엉망인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폭망한 성장대 엄청난 유동성 사이에서 찾은 평형점이 이 박스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장이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주니까 성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성장이 되는 귀한 기업으로 돈이 몰려가서 팩맨만 신나게 주가가 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팩맨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위기로 인해서 성장이 멈춘 상태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 위기 상황이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 위기 상황이 끝난다면 성장도 이런 형태로 바닥을 찍고 다음 분기부터는 경제 상황이 천천히라도 이렇게 회복이 되겠죠. 그럼 성장도 서서히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백신 소식이 들리면서 이 위기 상황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보이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를 선호하니까 당연히 강달러가 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달러를 가져가는데 이 위기 상황이 풀릴 것 같으니까 성장 측면에서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 우리나라 주식을 삽니다. 약달러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위기 상황이 끝나서 성장이 다시 시작되는 상황에서 약달러가 돼서 자금 유입이 되면 성장과 유동성 측면에서 둘이서 같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성장과 유동성 측면에서 쌍끌이로 주가를 끌어올리던 일이 언제 있었냐면 2003년에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고 닷컴 버블이 뻥 하고 터지면서 미국은 6%이던 금리를 1%로 인하를 하고, 일본은 이때 제로금리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금리 인하의 시기에 들어서게 되죠.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랑 앨런 그론스펀이 금리를 폭락시키고 감세 등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니까 미국 달러는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뿌려지면서 약달러가 되고, 이 뿌려진 달러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경제는 크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유입되면서 경제에 투자를 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경제가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는 2003년 카드 대란으로 허우적거리다 2003년 3월 512포인트를 저점으로 만들고 상승하기 시작해서 4년 7개월 뒤인 2007년 11월 2085포인트까지 4배 상승합니다. 개별 종목이 4년 7개월 만에 4배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512에서 2085가 된 건데, 이걸 이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이번에 1400 봤으니까 4배면 2024년에 코스피가 6400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때처럼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약달러는 2년 정도 이어진 뒤에 2005년에 끝났고, 나머지 기간의 상승은 기업의 성장과 기관이 공급한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가 지난 4월부터 말씀드렸던 2022년 코스피 3000은 성장의 회복과 약달러로 인한 외부 유동성의 공급, 그리고 개미들의 내부 유동성 공급 3개가 합쳐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 시작점으로 약달러로 인해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걸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형이 중국이랑 치고받으면 그 분위기가 망가지고 위기 상황 해소로 인한 약달러가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생기는 거니까 강달러가 유지될 거고, 이 강달러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외국인이 달러를 가져가려고 할 때 외국인에게 힘으로 밀리면 하락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개미가 꽤 세니까 하락장으로 바뀌기보다는 박스권에 다시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생겼고 뭐가 주식을 오르게 만들고 내리게 만드는지 알아봤는데요. 제발 트럼프가 이상한 짓 안 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약달러가 진행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세요. 와,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